네, 많이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1시 반부터 시작되기로 됐던 영상 편집 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설명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남 콘텐츠 영상 편집 서비스 플랫폼 설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팀 팀장 공윤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는 모두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의 역삼동과 그다음에 창원의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두 곳을 중계 포스트로 해서 이원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역시는 저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 채널에 동시에 녹화가 돼서 언제든지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현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쿨잼 컴퍼니 대표이신 최병익 대표님의 쿨잼 컴퍼니의 성장과 비전, 그리고 기업 스토리 영상 편집 플랫폼 서비스 에딘메이트 플랫폼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터라 휴식 시간 없이 주요 패널들과 함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Q&A 세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 사항을 추려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패널 토론하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작업자와 그다음에 그 작업을 의뢰한 사람들을 매칭하는 플랫폼들이 있고, 그 경남에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어서 팀들이 저희가 이제 경남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플랫폼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영상 편집에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쿨잼의 최병익 대표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익 대표님은 여러 번 창업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경남에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듣고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최병익 대표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최병익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의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에디메이트라는 이제 서비스를 발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창업자로서 어떻게 시행착오를 해왔고 어떤 실수들을 해왔는지를 조금 공유를 드리고, 그래서 창업자 관점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파트는 실제로 에디메이트가 어떤 서비스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설립을 했고요. 이게 재작년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삼성에서 스핀오프를 했던 아이템이 허몬이라는 인공지능 음악 앱이었고요. 이 앱은 지난달에 저희가 종료를 했고, 그 종료하기까지 다운로드가 한 200만 정도 이제 기록을 했었고, 또 이 인공지능 음악 기술을 가지고 세계 3대 음악 박람회인 미뎀랩에서 우승도 했었고, 또 실리콘밸리 3대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인 이제 스카이덱, Y 컴비네이터 500는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스카이덱은 저희가 최초로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알려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딱 그 소개를 보면 이 회사가 되게 잘 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이제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은 회사가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잘 나가는 것 사이에는 많은 좀 간극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실제로 이제 고백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어떤 시행착오를 좀 겪었냐 하면요. 그 린 스타트업에 보면은 애쉬모리아가 지금 린 스타트업에 보면 어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이 이제 해결해야 될 3단계 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프로블럼 솔루션 핏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찾으면 이제 MVP를 이걸 바탕으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솔루션이, 그러면 솔루션이 이제 프로덕이 되는 건데, 이 프로덕이 좋은 마켓을 만나서 계속 사람들이 원하고 돈을 내고 쓸만한 것인가, 이제 그것들을 잘 반영해서 프로덕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성장을 가속화할 것인가, 이제 그 스케일업의 문제, 그로스 해킹의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첫 번째 프로블럼 솔루션 핏에서 제대로 된 MVP,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인가, 필수성. 두 번째는 고객이 돈을 낼 만큼 원하는 것인가, 실용성. 세 번째는 우리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실현 가능성.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사실 이제 허모는 고객이 한 200만 정도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원한다고라는 이제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낼 만큼 원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사람이 만든 음악만큼 그 실제로 퀄리티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구글도 못하고 전 세계 누구도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의 음악 AI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년을 이제 개발을 했고, 한 허몬으로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동안 사실 여러 이제 대표로서는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할 수 있는 뭐 투자 유치도 하러 다니고, IR 대회도 많이 이제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뽑아서 이제 일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정부 과제도 이것저것 지원을 하고, 또 언론에도 막 KBS 뭐 이런 데도 많이 나가고, 또 해외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쿨한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이제 좋은 문화들에게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많은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그 허먼의 유료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뭐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우승도 하고 지원도 받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것과 그 서비스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쓸만한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워낙 뭐랄까 이 창업 생태계에서 뭐 상을 받는 그런 그 성취감 이런 걸 취하다 보니까, 사실 본질보다는 그 주변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왔다는 것을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막상 유료를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매출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년을 또 보내고 나니까, 저희가 5명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4명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한국팀, 미국팀 이제 나눠져서, 저는 미국에 있었고 나머지 4명의 공동 창업자는 이제 한국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리더들이 다 이제 빠지고 나니까 제가 미국팀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이제 건너오게 됐고, 그리고 사실 폐업을 못한 이유는 이제 2가지 이유인데, 투자를 받은 지가 한 1년이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한 신의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폐업을 못하고, 제가 이제 내분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운영 자금이 이제 다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빚도 내고, 뭐 당연히 대표이사 이제 연대보증으로 빚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신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직원들도 결국은 다 퇴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뭐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세우면서 납입한 돈과 투자금 다 합쳐서 한 12억 정도를 회사가 이제 말아먹고, 3주년 되던 상황에 회사에 이제 저 혼자, 정확하게는 한 명이 더 계셨습니다. 그 경영 지원하시는 이제 파트타임 직원 한 분과 저만 남게 되었어요. 이게 19년 12월의 상황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허몬이라는 인공지능 작곡 서비스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는 앱이었어요. 이거를 서비스를 하다가 음악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출시하고 유료로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후에, 그러면은 BGM, 그러니까 배경음악에 돈을 내지 않을까 해서 배경음악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이걸 미국에서 1년 정도 이제 서비스를 해봤고, 근데 이것도 좀 음악의 퀄리티 측면에서 사람이 만든 음악보다 많이 이제
이게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 왜 인공지능으로 이거 처음에 좀 생각을 하다가 또 그 계획을 접었냐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제가 계속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잘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영상 편집,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좀 기획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인간이 아니고서는 기계가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하고 MVP를 이제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대로 된 MVP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MVP를 만들려고 요구사항을 이제 대충 적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랜딩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왜냐면은 그 이제 고객과 또 편집하는 사람 간에 어떤 막 피드백이나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촬영본을 주고 또 편집본을 전달하고 하려면 파일 전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상호간의 계약, 저희가 중간자로서 플랫폼으로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제 계약도 체결을 해야 되고, 견적서도 발송을 해야 되고, 또 결제도 할 수 있게 뭐 PG 같은 걸 붙여야 되고, 또 고객도 CRM 같은 걸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개발을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게 걸려도 한 6개월, 좀 뭐 넉넉하게 잡으면 1년은 사실 개발을 해야 되는 정도의 분량인데, 이제 그렇게 할 시간과 에너지, 그 리소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간소하게 윅스로 정확하게 이틀 걸렸습니다. 왜냐면 하루는 제가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하는지 좀 스터디를 했고, 하루 만에 이제 제작을 했고요, 랜딩 페이지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카카오톡이라는 전 국민에게 이미 깔려 있는 이제 메신저를 이용하게 됐고, 파일 전송도 뭐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연동을 시키고, 연동을 시켰다기보다는 그냥 링크를 주고 받은 거죠. 그다음에 계약은 뭐 지금은 이제 잘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냥 신뢰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견적은 폼을 구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뭐 PDF로 익스포트해서 드리고, 결제 시스템은 계좌 이체를 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객 관리는 구글 시트로 했었어요. 이렇게 딱 해놓고 나니까 사실 기능 구현은 다 된 거죠. 근데 전혀 개발을 안 했지만, 그래서 순식간에 한 일주일 만에 이런 이제 제도들을 다 만든 후에 첫 고객을 찾기 위해서 그 유튜브 어바웃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쭉 수집을 해가지고 이메일 막 뿌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막 누구누구님 견적서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첫날 익십을 당하고, 그 다음날 또 익십을 당하고, 세 번째 날 익십을 당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제가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니까 거절을 안 하면 계속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이렇게 거절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고객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려고 했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이분이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는 편집 의뢰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 고객이 되셨고, 그리고 첫 달, 그래서 이분이 결제를 하셔가지고 한 287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첫 달이 2019년 12월이었고 쭉쭉쭉쭉 이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 평균 한 25%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니지드 플랜, 저희가 지금 주로 서비스를 하는 그 상품인데, 그러니까 월 이탈률이 아니라 누적이 8% 정도 외에는 92%가 계속 플랫폼에 남아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좀 창업의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운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하면 남들처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창업을 하는 사람 중에, 이거 자영업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 10명 중에 9명은 망하고요. 조금 더 저는 이제 설마 이 정도로 망할까 해서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벤처 인정을 받은 기업 중에 IPO를 하는 비율이 한 0.2% 정도가 되고요. M&A를 하는 비율이 한 0.4%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합치면 0.6%인데, 근데 이 M&A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막 몇천억 뭐 이런 M&A가 아니라 그 아주 작은 돈에 이제 거의 인건비 정도만 건지고 하는 M&A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창업자들이 꿈꾸는 어떤 큰 엑싯, 뭐 대박, 뭐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 뭐 이런 엑싯은 아주 이제 희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에 한 명이 사실 채 안 돼요. 잘 되는 대박을 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되고 한 10% 정도는 그래도 근근히 유지 정도는 하는 것 같고 나머지 90은 망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창업자들이 보통 뭐 하느냐를 보면 되게 많은 일이 있어요.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뭐 사무실도 알아봐야 되고 사람도 뽑고 언론에 노출도 시켜야 되고 룰도 만들고 평가 보상 체계, 창업 교육도 들어야 되고 여기저기 지원하고 대회 나가고 뭐 파트너십도 맺고 네트워크 파티도 가야 되고 뭐 피치덱 만들고 투자자 만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품 개발이랑 고객 개발 빼고는 하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다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일인데 가장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저걸 하느라 시간을 더 많이 뺏겨서 사실 요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덕트 마켓 핏이죠.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 때까지는 나머지 일은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이 그냥 하는 것들이에요. 맨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만들고 제품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쫓아다니고 뭐 지원하고 뭐 투자자 만나러 다니고 피치 하러 다니고 대회 나가 상 받으러 다니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걸 했을 때 그 결과가 90% 이상이 망하더라. 그러니까 남들을 다 따라하면 이제 그냥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들이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실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마켓 니즈가 없는, 그러니까 시장에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예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 그 시장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받고 팔아보는 것이에요. 근데 돈을 받고 팔려면은 세 가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누구한테 팔 것인가, 또 무엇을 팔 건가, 얼마에 팔 건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누구에게 팔 건가의 문제에서 우리는 흔히 이제 고객 개발을 뭔가 설득을 해가지고 뭔가를 사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안 살 사람을 잘 꼬드겨가지고 사게 만들면은 사실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가 찾아오겠죠. 아, 이거 괜히 샀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는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귀인을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고객이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제대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밸류 고객 가치는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펑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고객은 기능을 산다기보다 고객 경험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품은 그 고객 경험의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 경험을 설계를 하면 되고, 그 설계 일부분이 제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하면 고객도 없고 제품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고객도 있고 제품도 있는 상태로 가게 되죠. 근데 흔히 보통 창업자들은 이렇게 가요. 제품을 먼저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한다고 하죠. 한번 버전 이제 초기 버전 만들어 보고 두 번째 버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이쯤 만들었으면은 팔릴만 하다. 그렇게 해서 딱 시장에 내놓으면은 보통 안 팔립니다. 이제 이거를 프로토타입을 MVP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MVP는 이렇게 갈 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제품 없이 먼저 만들고 고객 경험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주 미니멈하게 고객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MVP이고요. 그래서 MVP를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면 사실 제품이 없어도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초기에 에디메이트가 했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없이도 저런 고객 어떤 가치들을 중간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얼마에 팔 것인가,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의 여러 피처들 중에 가격도 정말 그 중요한 피처인데, 많은 창업자들이 가격을 안 정하고 일단 제품 기능부터 막 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0억짜리 매출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1억 원짜리를 1,000명한테 팔면은 1,000억 원이 되겠죠. 또는 뭐 만 원짜리인가요? 이게 110달러, 그러니까 만 원짜리를 1,000만 명한테 팔면은 그것도 1,000억 원이 돼요. 그래서 가격은 몇 명한테 팔 수 있는지도 결정하게 되고,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가격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가격을 0으로 놔버리면
사실 이제 이론상 무한대의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게 돼서 사실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설정을 해야 이게 얼마나 팔릴 수 있고 얼마를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게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인데요. 사업을 왜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뭐 좋은 기회를 또 만났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영업과 스타트업이 다르죠. 자영업은 어떤 이제 수익을 잘 내서 그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어떤 이제 뭐 그 뭐랄까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한 이제 사업이라면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해서 이제 큰 회사가 빨리 되는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좀 중요한 화두인 그런 그러니까 자영업은 뭐 매년 한 10% 20% 이렇게 성장하면 잘 하는 것이겠지만 스타트업은 매년 막 2배, 막 5배, 10배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비전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을 해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이 세상에 어떤 밸류를 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 이상의 어떤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게 되고 주변에 잘 하고 계신 사업가들은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비전은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인데 뭐 정주영 회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 우리가 큰 기업을 이루면은 이게 개인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사회나 국가의 것이고 우리 오히려 경영자는 이거를 국가나 사회로부터 기업을 수탁해서 관리를 해주는 어떤 청지기 뭐 그러니까 스튜어드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업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좀 시행착오를 한 3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깨달은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에디메이트라는 영상 편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에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튜브 영상 편집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 좋은 편집자들을 찾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방송국에서 뭐 영상을 만들 때 수많은 스텝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의 영상은 보통 혼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유튜브스러운 톤 앤 매너를 잘 구현을 해내는 적절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편집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편집자를 찾더라도 고용을 하면 또 고정비가 나가게 되고 또 이분들에게 편집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업무 조율이나 납기 관리, 뭐 피드백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은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그걸 대신 해주는 업체가 저희 에디메이트인 거고요. 그 사실 가장 이제 유튜브 영상은 좀 광고 영상과는 달리 광고는 기획을 하나 되게 잘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 매체에다가 뿌리면은 그냥 그걸로 이제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계속 고객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끊임없는 기획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개면 진짜 하루에 한 가지씩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일주일에 하나여도 일주일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 되게 큰 일인데 게다가 편집을 직접 한다. 그러면 정말 여기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획을 대신 해드리는 거는 어렵고 편집을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에디터 풀을 저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처럼 쓸 수 있는 뭐 일주일에 나는 4개만 쓸래요. 저는 뭐 하루에 한 개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4개만 쓸래도 한 달에 뭐 하루에 한 개씩 30개를 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이제 전담 운영 매니저가 납기나 리소스 관리, 에디터 교체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들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에디메이트는. 근데 이런 에디메이트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됐느냐 조금 저희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긱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자유계약 형태 일만 남는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뭐 엔잡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플랫폼에서 약간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그런 분 이제 그런 사람을 긱워커라고 하는데 미국 내 긱 이코노미 그러니까 종사자 긱워커가
그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미국 인구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긱 워커가 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긱 이코노미에서 그 긱 워커는 좀 양극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급자들, 워커들 간의 품질 차이가 좀 큰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뭐 영상 편집, 디자인 같은 것들은 되게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퀄리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분야는 잘 하는 사람은 되게 좋은 이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디지털 노마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공급자 간의 품질 차이가 별로 없는 서비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배달이나 배송, 뭐 배달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는 않죠. 그다음에 뭐 청소나 어떤 단순 반복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공급자 간의 품질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전 회사에서 소속되어 일을 하실 때보다 더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처럼 이제 그 대우가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겪어온 그런 히스토리인데 우리나라에는 좀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디자인, 영상 제작 같은 이제 창작자 플랫폼 근데 지금 화면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디자인이나 영상 제작 같은 공급자 간의 품질 차이가 큰 서비스들에서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능 마켓 노동자들이 막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왜 그런 거를 봤더니 공급자 간의 가격 경쟁 방식을 이제 취한 UI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저숙련 공급자 위주로 이제 플랫폼 내 이게 그러니까 공급 단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잘 못하는 이제 싼 단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싼 가격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으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나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잘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수요자들은 플랫폼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숙련 노동자 품귀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구조의 플랫폼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영상 제작 산업에서 이 버티컬에서 효율적인 와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와스가 워크포스 애저 서비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워크포스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을 서비스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 노동력 원래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건데 뭐 이미 이제 잘 구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뭐 운송이나 배송이나 음식 배달, 청소 같은 이제 단순 노동에는 수요 공급을 잘 맞춰주면은 이게 그 와스 플랫폼이 잘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요 공급 그 수량만 맞춘다고 되지는 않고 뭐 카테고리나 이제 각 사람 간의 숙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매칭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를 잘 이제 해결을 해서 좋은 와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많은 버티컬들 중에 왜 하필 영상 편집인가? 뭐 영상 컨텐츠 자체가 지금 범람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영상이 이제 거의 모든 컨텐츠가 영상화되고 있죠. 예전에 글 쓰던 사람, 뭐 사진 찍어 올리던 사람, 웹툰 만들던 사람 다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고 자신의 노하우들, 스토리들 이런 걸 다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올리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건 뭐 대세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업종이고 또 저희가 봤더니 국내 유튜브 트래픽의 한 반 정도가 기업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더 이상 1인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보기가 어렵겠더라.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업 영상 점유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반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기업 영상 제작을 위해서 편집 인프라가 필요한데 아직 이런 게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에디메이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된 에디터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협업 관리 서비스 영상 편집 와스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기존 마켓플레이스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마켓플레이스는 고객들이 이제 접속을 하면은 에디터 풀들 공급자들이 이제 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골라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풀도 뭐 플랫폼이 선별을 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그냥 자기 PR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마케팅들을 잘 보고 분별을 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선택을 하면 협업을 하는 방식이나 뭐 납기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거는 그냥 그 양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스 플랫폼은 어떤 것이냐면
에디터 풀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관리를 하죠. 그다음에 고객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매칭을 해요. 그래서 뭐 고르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골라드려요. 아, 당신의 채널에는 이 에디터가 최적입니다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렇게 골라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객이 영상을 만들러 들어왔으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메신저 기반으로 일정이나 뭐 파일이나 뭐 피드백, 리소스 관리, 버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담 고객이 들어와 상담을 이제 하면은 저희가 채널을 분석해서 견적을 산출해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견적서를 보고 뭐 예를 들어 10건이다, 50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면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 드려요. 그럼 프로젝트가 10건이면은 이 프로젝트가 이제 10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고객이 저희한테 그 프로젝트 주시냐면 녹화해가지고 촬영본을 저희한테 주십니다. 촬영본 어떤 식인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레디, 액션.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현영님과 함께 재테크, 팁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네. 직접 물어보면 이렇게 터놓고 주시면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이렇게 편집을 시즌 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현영님과 함께 재테크, 팁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자막도 들어가고 효과도 들어가고 이제 그 편집의 기술들 많이 써가지고 또 한 군데서 촬영을 했지만 마치 뭔가 이게 두 명이 다른 데서 촬영한 것 같은 다이나믹한 효과도 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 프로젝트 이제 에디팅을 한 것을 받으면은 피드백을 이렇게 주십니다. 뭐 타임코드 기반으로. 그래서 뭐가 수정돼야 되고 뭐 바꿔주시고 뭐 이런. 그래서 이게 한 3번 정도 이터레이션이 돌면 프로젝트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중간에서 매니저들이 이게 잘 이제 수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디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바꿔드리기도 하고 또 처음에 계획과는 달리 뭐 촬영본이 좀 길었다거나 아니면 그 마스터본이 조금 더 길게 뽑혀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공수가 좀 변경되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 이제 뭐 추가 보수라던가 이런 것들 중간에서 다 조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제작에 관련되지 않은 좀 부수적인 것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싹 이제 중간에서 대응을 해주는 그래서 제거를 해줘서 영상 제작에만 신경을 쓰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본 그래프인데 계속 이렇게 서비스가 잘 고객들이 이제 만족하면서 쓰시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고객 가치를 이렇게 잡았어요. 퀄리티 높은 영상을 딜리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품 체계도 영상 품질에 따라서 베이직은 가장 단순하게 편집한 거, 스탠다드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한 거, 프리미엄은 되게 막 이제 열심히 한 거, 이렇게 품질에 따라서 상품 체계를 구성해서 팔았더니 고객들이 이제 어떤 니즈를 갖고 들어오냐면 이게 영상 품질을 그러니까 편집을 잘 하면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영상도 떡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이직보다는 프리미엄으로 하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를 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스트레스 없는 편집 협업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이렇게 고객 가치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그 품질이 아니라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싱글 매니지드 지금 파트너스 플랜으로 이제 최근에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 이제 이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품 체계를 바꾸고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했더니 고객의 니즈 이제 고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인 크리에이터 위주로 많이 이제 들어왔다면 지금은 기업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영상 편집 협업에서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거든요. 기획이나 뭐 촬영이나 채널 성장, 뭐 광고 수주, 뭐 구독자 관리, 악플 뭐 이런 것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 중에 영상 편집은 누군가 그냥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고객 니즈를 가진 분들이 들어왔고 이렇게 했더니 고객 이탈률이 현저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면서도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서비스의 그 철학을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됐고요. 다른 플랫폼보다 저희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에디터 풀이 되게 좋아요. 근데 좋은 이유는 저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인데 저희가 KPI로 에디터 페이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에디터가 받아가시는 페이가 한 건당 25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제 다른 재능 마켓들은 훨씬 적은 돈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서 그 다른 플랫폼보다 많이 받아가니까 이제 그 입소문으로 이분들 또 잘하시는 분 옆에는 또 잘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야 나 여기서 하니까 돈 많이 받아 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 뭐 이제 사이드 잡으로 부업으로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한 달에 한 4개 정도 하시는 분들이 한 100에서 한 2, 30만 원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전업으로 일주일에 한 서너 개를 하시면서 한 300만 원 이상 받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견적이 나오니까 에디터 페이가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서너 개를 하면은 사실은 월급으로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300 받으시는 분이 500, 600, 1000까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까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좋은 방법들을 저희가 시간을 줄임으로써 예를 들어 10시간 걸리던 편집을 5시간 만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실 그 페이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칭도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잘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 뭐 본 부동산 채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을 매칭을 시켜 드림으로써 에디터도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하니까 만족도가 높고 고객도 이 분야를 잘 아는 편집자가 편집해 주니까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확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줘서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간에 껄끄러운 이야기들, 조정들 이런 것들 운영 매니저들이 다 신경을 써주니까 사실 고객은 창작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들 중에 이제 수십만 또 100만 이상 유튜버들도 저희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고 뭐 신동 씨 같은 뭐 슈퍼주니어 이분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대형 채널들을 이제 개인 유튜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비디오 빌리지 같은 MCN들 콘텐츠 기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 기업들 영상도 저희가 많이 편집하고 있고 아니면 일반 기업의 어떤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유튜브 채널들도 저희가 많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디메이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세계 최고의 영상 제작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저희 가는 방향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로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저희는 영상 제작 플랫폼 안에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지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딘메이트 쿨젠 컴퍼니의 어떤 기업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에딘메이트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여기 서비스나 이제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패널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패널 분들 한번 소개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이 높게끔 활용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소문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헥스콘 최효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현재 비대면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헥스콘 대표 최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서두에서 인사 말씀해 주신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형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 이동형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쿨젠 컴퍼니 최영희 대표님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질의응답 Q&A 네트워킹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저희가 조금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개 중복되는 건도 있긴 한데 제가 첫 번째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요게 이제 유료화 서비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유료라면 이게 이제 건별 아니면 어떤 패키지 형태의 어떤 단가 정도의 정보는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영상의 어떤 종류나 편집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는 이제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단가가 한 30만 원 언저리에서 건당 이렇게 매겨지는 게 보통이고요. 더 복잡하거나 더 단순하면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로 매기기에는 조금 복잡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컷 편집의 난이도, 뭐 얼마나 그 카메라 대수가 많은지, 그리고 촬영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다음 후반 작업, 뭐 자막이나 그 효과들의 난이도, 뭐 모션 그래픽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후반 편집의 난이도도 좀 구성이 돼서 요걸 종합을 해서 견적을 보통 내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건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편집에 참여하는 그 프리랜서가 가져가는 돈일 것 같은데요. 이제 에디메이트에서는 한 명의 편집자가 뭐 정상 근무 8시간 일하면 얼마 정도 수입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 단가를 결정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에디터들이 몇 시간을 일하는지 측정은 못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주 1회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 100만 원 이상, 한 120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냥 이제 주중에 계속 전업으로 한 서너 건, 일주일에 서너 건 하시는 분들은 300 이상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만큼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 노력들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쓰는 시간을 줄일까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영상 편집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딱 편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리소스를 찾고 또 뭐 다운로드 받고 렌더링하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뭐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적용하고 하는데 다 이제 통틀어서 시간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소스를 찾는 시간, 저희가 미리 유행하는 밈이나 뭐 효과들을 찾아놔서 제공을 함으로써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뭐 클린본이라던가 뭐 프로젝트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 지금 회사에 있는 그 네트워크랑 컴퓨터는 되게 초고속 네트워크와 고성능 사양의 이제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렌더링도 되게 빠르고 이제 업로드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에서 저희가 해드림으로써 실제 에디터가 그런 작업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분들의 페이를 계속 올려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에디메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되게 조금 인상적인 어떤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에피소드 있는 어떤 후일담, 이런 게 뭐가 있을지 하나 조금 생각나시면 하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연예인도 실제로 이제 저도 그 슈퍼주니어 신동님이 저희 의뢰를 주셨을 때, 연예인이랑 이제 카톡을 하면서 막 기획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유명하신 분들, 뭐 김미경 씨라던가 또 뭐 직방 TV 같은 이제 채널들, 좀 대형 채널들이랑 계속 코업을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의 구독자가 계속 증가하는 걸 이제 저희가 봐요. 그러니까 직방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처음에 의뢰를 했을 때가 20만이 안 됐는데 지금 30만이 넘고, 신동댕동 같은 채널도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10몇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30만 정도 되는 채널이 되고, 이제 막 2배씩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채널을 좀 같이 키워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고객의 성공이 사실 저의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즐거움을 많이 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실제로 에디터, 예, 그 제가 편집자로 에디터로 일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회원가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평가 기준이 있나요? 아까 여기 보면 검증된 에디터라 그랬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editmate.kr로 가시면은 그 편집자로 활동하기 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와 함께 지원서를 주시면은 저희가 모두 붙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선발을 해요.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분이 지금 바로 작업에 투입되실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바로 매칭을 해드리고,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절을 그냥 불합격입니다 이렇게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제 좀 보충을 해오시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알려드려서 다음에 또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저희 edinmate.kr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냥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교육 과정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뭐 사전 인터뷰가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 그 플랫폼에서 이제 정식 그 파트너가 되었을 때, 에디터가 되었을 때 어떤 준수해야 될 사항들, 뭐 서비스 정신이라던가 고객한테 뭐 어떤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교육들은 있는데, 편집 스킬을 올려드리는 교육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뭐가 막혔을 때 이제 해결해 준다거나 테크니컬 가이드 같은 것들은 내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좀 기본적인 편집 실력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오는 게 좀 이제 저희랑 일하기가 괜찮은 핏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디테일한 스킬들은 계속 늘어가는 것들은 저희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보가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중수 이상 정도가 오셔야 아마 같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부 프리랜서분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편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좀 참조를 해서 이 정도 편집이면은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교육 영상에 대입을 시켜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마다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공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각각 쓰임새가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작업을 하시게 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실적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나요? 네, 당연히 레퍼런스랑 포트폴리오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편집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매칭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교육적인 내용이다. 그러면은 막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유튜브스럽게 막 화면이 확 전환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PC 그 내용 그 어떤 컨텐츠의 목적에 맞게 이제 편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저희가 중간에서 주지를 시켜드리고, 또 그런 특성을 잘 구현을 해내는 에디터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매칭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교체를 또 해드려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매칭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가 말해 주는 거는 고객의 92%가 계속 이용을 하시는 걸 봐서는 매칭에 있어서는 크게 불만족이 없으시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플랫폼이라도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듣고 보면 에디메이트가 그 회사에서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에디터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중간에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수수료격인 이제 비용이 들 건데, 그런 게 그 에디터 입장에서는 자기 비용을 자기 수입을 깎아 먹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네,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에디터가 하는 수고를 그 수고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받아내면 그건 이제 도의상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에디터 페이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주수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 이용료, 그러니까 고객은 플랫폼 이용료와 에디터에 대한 페이를 이제 견적서에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돈을 내요. 그러면은 저희의 주수입은 이제 플랫폼 이용료고, 플랫폼 이용료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이제 운영 매니저들이 중간에서 매니징을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그 중재나 뭐 관리, 뭐 일정 관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고, 지금 저희 기준으로서 한 운영 매니저 한 명당 한 달에 관리 가능한 프로젝트 수가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개발팀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고도화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300개, 1000개를 관리를 해도 동일한 품질로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자동화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의 그 수익성 개선은
어떤 그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에디터는 자신이 일을 한 그 노임 단가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 보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중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사용자 관점에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계약 하나에 여러 명의 에디터들이 작업을 만약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 에디터 서비스 형태도 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양한 에디터들이 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편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관화된 어떤 퀄리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생기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조금 절충이나 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네. 기술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한 고객의 에디터가 많게는 5명에서 8명까지도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고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컨텐츠가 가짓수가 그 정도가 되는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채널 안에서도 그 플레이리스트가 다 달라서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마다 컨텐츠가 이제 다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채널 자체가 되게 여러 개인 고객들이 있어요. MCN이 이제 그런 경우고, 아니면 교육 영상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면 교육 영상 한 강의, 그러니까 한 어떤 강의 주제당 뭐 강의가 20개다라고 하면은 그 20개는 같은 톤앤 매너를 가지지만 강좌 수가 뭐 10개다라고 하면은 이 10개는 각각 다른 에디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톤앤 매너를 가진 작업은 보통 한 사람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한 고객이 여러 채널에 작업을 할 경우는 저희가 이거 동시에 진행할 때는 뭐 한 달에 몇십 개씩 편집하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 이제 멀티 에디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예,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뭐 일상적으로 생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의뢰했던 분이 품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터한테 뭐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인 점수를 주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에디터가 평가받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에디터가 뭔가 이렇게 페이백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일한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을 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객한테 받는 돈과 에디터에게 지급하는 돈을 좀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돈을 받고 돈을 지급을 하냐면, 고객은 작업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이제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 뭐 예를 컷 편집 또는 뭐 후반 편집 작업, 아니면 모션 그래픽 작업, 뭐 이런 작업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고, 에디터는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노동한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디터는 그러니까 이 작업물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받아가는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고객이 딜리버리 받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스매치가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은 이제 일을 시켰는데 에디터가 작업을 했고, 근데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했다. 그럼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받은 돈은 없지만 에디터가 일은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에디터한테 돈은 나가고 저희는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생기죠.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디터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거네요, 지금. 지금은 고객이 에디터를 평가하지는 않고요. 좀 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고, 사실 에디터 평가 저희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에디터가 가진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하고, 또 이분의 그 좀 뭐랄까 특기인 카테고리와 스킬들을 저희가 이제 태그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매칭에는 사용하는데, 고객이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에서 이 식당은 뭐 평점이 5점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고객은 뭐 고객 만족도 조사에만 응답을 하고 있어서 에디터에 대한 구체적인 뭐 평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게 기존의 그 에디터분이 작업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불강력적인 사유로 갑자기 이제 작업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납기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다른 에디터분이 이걸 받으실 때 뭐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왜냐면은 뭐 프로젝트 파일을 원본 파일을 넘겨주지 않으면은 또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에디터가 바뀌는
일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소스를 저희가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에디터가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작업한 디자인이나 뭐 그 이제 템플릿 같은 것들은 다 이어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완성된 영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자체적으로 또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젝트 파일도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완성된 영상을 받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광고 영상인 경우가 특히 많은데 이제 그 수요자 입장, 고객도 또 누군가의 그 이제 다른 또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서비스를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는 사실 이제 그 컷 편집에 대한 수정 1회랑 그 후반 편집 수정 2회, 총 3회 수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추가로 수정을 하게 되면 추가 공수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그 PPL을 받아가지고 브랜디드 콘텐츠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이제 광고주가 더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직접 그 이후에는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현재 활동하는 에디터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에디터로 참여하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에디터가 되기 위한 캐리어가 주로 어떤 루트인지. 네, 다양하고요. 전공자들이 오히려 더 적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공했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업종에서 이제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 여부 또는 주업이 영상 관련 업인가 여부는 사실 실력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요새는 워낙 그 영상 편집을 이제 잘 하시는 센스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편집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 기술적 스킬이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컨텐츠를 좀 이해하는 능력, 구성하는 능력, 이런 센스가 더 중요해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막 되게 뭐 어려운 모션 그래픽이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프로젝트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이나 어떤 전공 여부 관련 없이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아무 제약이 없을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지역인지? 네, 전혀 제약이 없고요. 심지어는 시차가 나는 곳에 계시는 에디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디터 중에 한 분은 브라질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 지역과는 전혀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과는 상관이 없고, 근데 한 번씩 이제 지금 코로나에서 못 하고 있지만 그 미더블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모이자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멀리 사시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에디터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여기 쿨젠 컴퍼니 에딘메이트의 어떤 에디터로 뭐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선정이나 평가 과정이 되겠지만 이 에디터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 따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조금 에디터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든지 그런 메시지가 혹시 있을까요? 네, editmate.kr 들어가셔서 일단은 그 에디터 지원하기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한 3개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뭐 대단한 어떤 스킬을 측정을 한다기보다는 영상에 대한 조금 그 영상이라는 문법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좀 센스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제 그런 걸 위주로 보기 때문에 또 뭐 적절한 디자인을 쓰는지, 디자인이 톤앤매너가 너무 안 맞고 이러면 또 저희 곤란하니까 그 한 중간 이상의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센스 요 정도만 있으면은 주업으로든 부업으로든 충분히 또 여기서 에디메이트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에디터가 전문직으로서 어떻게 대접을 받게 만들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이라 하면 이 안에서 커리어 개발이 돼서 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더 계속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더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계속 가지고 오고, 이거는 이제 단가가 높은 것들을 또 에디터, 그러려면 또 좋은 에디터, 잘하는 에디터에게 이걸 매칭을 시켜서 실력이 상승할수록
더 이제 좋은 일감들을 또 매칭을 시켜드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플랫폼에서 이제 뭐 정산을 받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거의 제일 많은 돈인데,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시는 경우는. 근데 이거를 계속 높여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미래가 있는 플랫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적인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는 노동자라기보다 프리랜서들은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크몽도 그렇고 아마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걸 제일 염려하고, 제조 플랫폼에 참여했던 그 제조 공장들도 제조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면 단가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는데 에디메이트는 조금 다른 전략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는 이제 그 가격 경쟁을 에디터들 간에 시키지 않고 저희가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그 받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할 이제 그 구조는 원천적으로 조금 봉쇄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이게 싸서 좋다라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이제 퀄리티를 맞춰주고 또 스트레스 없는 영상 편집 협업 경험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 단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같은 작업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은 단가도 같이 하락은 하겠지만, 근데 그만큼 또 이 사람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시간 대비 노동력 대비 받는 돈 자체의 총합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플랫폼 사업할 때 초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공급자하고 수요자 같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쪽 파트를 집중적으로 이제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과 또 지금이 조금 다른데, 일단 처음에는 고객이 있어야 어쨌든 돌아가니까 고객을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뭐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고객을 한 사람 한 사람 유치하는데 좀 집중을 했고, 근데 지금은 고객이 이제 자동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에디터가 좀 품귀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이제 에디터를 좀 더 모집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서, 그러니까 에디터도 하염없이,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매칭이 안 돼서 기다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게 성장해야 되고, 고객도 이제 고객이 또 작업할 에디터가 없어서 계속 기다리게 만들면 안 돼서 이 둘이 사실 그 목욕탕에 찬물과 더운 물을 적절하게 틀듯이,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에디터가 품기예요? 안 그럼 지금은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은 에디터가 좀 품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지원하면 그 예, 파트너로 지금은 이게 에디터 파트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네, 그죠? 네, 지금은 아주 환영받는 시기이고요. 또 근데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또 에디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고객 쪽이 또 품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계속 상황마다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그 에디터가 현재 프리랜서 개념의 에디터들과 같이 지금 하고 계신데, 혹시 쿨젠 컴퍼니 내부의 자체 에디터들도 이렇게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소수가 있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채널을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그 사고를 좀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디터가 하다 갑자기 막 뭐 이게 좀 뭐 일이 생기거나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매칭을 좀 해줄 수가 없는 경우에 인하우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쳐내시거나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하우스 에디터들을 조금 더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뽑는 이유는 이제 영상 편집 어떤 프로덕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이게 가장 업계에서 좀 리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인가를 저희 안에서 좀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또 인하우스 에디터들도 역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디터들은 프리랜서 형태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에디터로서 많은 신청하면 품귀 현상이라서 어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은 조금 들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보고 네.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초기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초기에 아까 기업이 한번 실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시장하고 제품하고 핏을 맞추는데 그게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고 찾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쿨젠 컴퍼니가 어떤 찾는 과정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게 혹시 좀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은 그 이제 발표 자료 중에도 나오는 거지만 고객이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저희가 만든 솔루션이 진짜 고객이 돈 주고 살 만한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실제로 팔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팔아야 될 것인가가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유튜버들은 이제 어바웃에 이메일 주소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처음에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봤었고 근데 그거가 해보니까 한 시간에 한 50개 정도 수집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뭐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제 거기서 수집을 하고 나면은 브라우저를 한번 다시 껐다 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용역을 또 알바를 써가지고 한 10,000개 정도를 따로 만들어서 DB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좀 그런 어쨌든 저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스노우볼이 이제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방법은 쓰지 않고 또 다른 뭐 온라인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이제 요것들을 좀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예, 저기 온라인에서 주문하시는 분,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 주문하신 분이 아니라 아, 네. 질문하신 분들 이야기 몇 분 소개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2분짜리 영상 제작하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업체 대표인데 자기는 이제 그 영상 제작 단가 기준을 분당 얼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거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편집 비용이 얼마 되는지가 양쪽이 다 궁금한 것 같아요. 공급자와 이제 소비자가. 네네.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0초짜리 영상이라고 해도 영상이 어떤 작업인지에 따라서 아주 다르고요. 이게 60이 풀 모션 그래픽이다. 그러면은 뭐 그 모션 그래픽도 또 난이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적게는 몇십만 원, 이거 100만 원 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단순한 뭐 어떤 그 컷 편집 정도의 자막 정도 붙이는 거다. 그러면 또 가격이 얼마 안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일괄적으로 분당 얼마다라는 가격 책정 방식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뭐 소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방식, 가격 책정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컷 편집과 후반 작업의 견적을 나누고 있고요. 컷 편집은 리소스가 얼마나 길고 또 리소스를 이해하는 데 들이는 공수가 얼마나 이제 길까 이런 거에 이제 디펜던시가 있고 후반 작업은 만들어내는 저희가 이제 편집 밀도라고 저희는 내부에서 부르는데 뭐 자막이나 디자인이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공수를 또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분당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런 방식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여기 비슷한 질문인데 금방 대답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걸 소비자 이제 영상 의뢰하는 쪽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잘 들어주는지 그 설명을 잘 이해하고 비용 책정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공감을 하는 고객들은 결제를 하고요. 공감을 안 하면은 이제 결제를 안 하시죠. 그래서 견적서 자체에 그런 내용들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견적을 내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되게 이해를 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 채널에 있는 레퍼런스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톤 앤 매너가 어느 정도인지 뭐 촬영본이 카메라 몇 대인지 뭐 또 뭐 오디오가 채널이 또 따로 녹음되는지 싱크 맞춰야 되는지 뭐 색 보정이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견적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견적만 전문으로 내는 코디네이터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견적을 내시고 또 실제로 고객 전환이 되면 운영 매니저가 또 매니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 가져와서 이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고객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에디터가 하다가 다른 에디터한테 인계할 때 제가 전문 용어인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에디터 템플릿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기존에 작업하던
에디터의 템플릿도 넘기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넘기고요. 에디터가 개인 뭐 구매한 것들은 사실은 거기다 이제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저작권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뭐 BGM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 건데, 에디터가 이제 돈 주고 BGM 사이트에서 돈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걸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채널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어야 그 BGM의 저작권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에디터가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그 자기 채널이 아니라 고객 채널에 올렸을 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영상이라던가 그 음악 리소스 같은 것들은 무료를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고객이 유료 뭐 모션이나 뭐 BGM이나 이런 걸 써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고객한테 라이센스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드리거나 뭐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의 의도가 이게 에디터가 갖고 있는 유료 템플릿을 인계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유료는 사실은 저희가 에디터의 귀속이 아니라 그 고객의 귀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인계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에디터 개인 재산을, 사유 재산을 인계를 하는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아까 저작권 관련해서 그 에디터 분이 우선은 그 유료의 어떤 그 저작권을 사오셔가지고 때 작업을 했는데, 추후에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의뢰자가 이걸 받았을 때 이 저작권 이슈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가면 처리가 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작권 이슈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유료를 안 쓰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저작권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유료 음원을 이제 저희 몰래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저희가 어떻게 그때 처리했었냐면, 그냥 그 고객 이름으로 그 저작권 라이센스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게 고객이 이걸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인증을 저희가 그냥 대행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이슈가 이게 플랫폼이 커질수록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하려고 하는 요즘 창업자들이 많은데, 그죠? 대부분 큰 플랫폼이 경쟁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큰 경쟁자가 어디라고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차별을 두는지. 영상 편집을 이렇게 그 플랫폼으로서 좀 하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크게는 없고요. 다 파편화된 어떤 개인이나 뭐 중소규모의 프로덕션이나 스튜디오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 편집 플랫폼은 이미 제일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영상업이라는 큰 또 그 거대한 어떤 시장에서는 저희가 아주 작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시하려는 거는 영상 제작 방식의 혁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영상 제작은 방송국 시절에 만들어진 인력 구성과 포맷이거든요. 뭐 PD, 뭐 촬영 감독, 뭐 작가, 뭐 여러 이제 스태프들이 최소 5명, 뭐 10명 이렇게 필요한데, 사실 이게 방송국 시절에는 경쟁이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이기 때문에 그냥 동료 PD, 다른 방송국 PD보다만 잘 만들면은 시청자들이 내 거를 봐주는 시절이었는데, 유튜브가 되면서 뭐 전 국민이 다 PD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영상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무한 경쟁이 되니까 영상 제작이 이제 복잡계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터질지에 대한 어떤 단순한 공식이 없어지고,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시장이 되다 보니까 좀 그 리인하게,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실험을 좀 자주 하면서 고객의 반응, 또 조회수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거를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시장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작비를 이제 줄이고 어떤 모듈만 살 수 있게 플렉서블하게 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에딘메이트가 제공하려는 것은 사실 플렉서블한 영상 제작 방식 자체를 좀 혁신하는 것, 그런 소비자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커지죠. 방송국에 납품하는 뭐 여러 영상 업체들이나 프로덕션들, 뭐 방송국 자체 영상을 만드는 수많은 이제 회사들이 고객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또 고객으로 모시고
그렇게 지금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뚜렷한 경쟁자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또 여기 온라인상에 조금 심플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 영상 편집이 꼭 유튜브에 한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는데 그건 아니겠죠? 네, 유튜브 말고 다른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뭐 그 유료로 교육 컨텐츠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사이트에서 유료로 볼 수 있는 강의 형태로 이거를 이제 뭐 납품을 받아 가시는 플랫폼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접속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국 사이트에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인스타에 올리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거의 저희가 대표님의 어떤 설명과 그다음에 질의응답으로 해서 가격이라는 부분하고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온라인상에 지금 아직 34분 계신 걸로 보이는데 뭐 하나의 뭐 질문만 더 받았으면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질문이 없으시네요. 워낙 설명 잘해주셔서 예, 거의 다 짚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최 대표님이 따로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마무리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에딘메이트라는 서비스는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신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제작을 누구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PD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편리한 형식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그 SNS의 기능이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 지금 뭐 사진을 올리는 것, 이 정도로 이제 대중화가 되었는데 이게 유튜브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영상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기술적인 허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허들을 낮춰서 누구나 영상 제작자가 될 수 있게 할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잘 성장하는 것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편집자 많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참여해 초대해 주셔서, 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여기 지금 끝까지 접속하신 분들이 한 30여 분 계세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창조센터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설명회 및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요. 기업 창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서비스 플랫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